베이비 스튜디오 창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김프로의 리얼 스토리. 20년 경력의 사진사가 직접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순서, 베이비 스튜디오 창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베이비 스튜디오 창업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왜 창업을 저는 말리는 걸까요? 주변에서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창업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옆에서 또는 스스로 이것을 쭉 지켜본 결과 왜 망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하면 망하는 이유. 왜 창업을 하면 망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 잘 살펴보면 항상 그곳에는 베이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튜디오가 많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을 악화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스튜디오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현재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과다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스튜디오들이 첫 번째 손님을 독점해가는 구조입니다. 대형 스튜디오들이 어떻게 1차 손님을 독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대형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니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이곳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형 스튜디오와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얘기해보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산부인과 조리원 측에서는 우리 산부인과나 조리원을 이용하면 여러분 아기 사진, 만삭 사진 무료로 찍어드려요. 이러면서 홍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편에 이야기할 얘기지만 무료 촬영을 미끼로 하는 촬영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스튜디오의 1차 손님 독점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스튜디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내가 어느 스튜디오를 알아보거나 새로운 스튜디오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산부인과나 조리원을 거쳐서 내가 다닐 스튜디오를 미리 정해지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출산율 체질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현재 2019년 11월을 기준해서 출산율이 1%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앞으로 돌아오게 될 베이비 시장이 아이들이 점차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어주겠는데요. 예전에는 엄마나 아빠들도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크고 무거운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결국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사진보다는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보다는 동영상 이렇게 남겨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 베이비 스튜디오라는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이용하려는 소비층이 상당히 줄어 있고 앞으로도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창업하면 좋아할 만한 주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가 창업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내가 창업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돈을 그냥 한 방에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창업 자금을 준비하면서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건물 임대 보증금이었습니다. 내가 얻는 곳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 건물의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이지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내가 계약 해지를 하고 나서 나를 이어서 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에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을 발생함에 따라서 대출 수수료 또는 각종 세금,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테리어 업체.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다 보면 굉장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욕심을 낼수록 큰 금액이 들어가기에 자금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판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업체의 간판이지만 이 간판도 퀄리티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이쁜 간판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기에 간판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창업이 처음이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이런 창업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튜디오 프랜차이즈나 각종 가맹점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창업 자금으로 준비한 금액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방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 돈을 다달이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건물주는 또 다달이 임대료를 가져갑니다. 은행도 다달이 대출 이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업체, 요즘은 CCTV 카메라까지 필수로 다 사용하고 있으시죠? 보안업체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렌탈업체, 정수기나 아니면 사무기기, 컴퓨터, 모든 전산용품까지 TV도 있어야겠고요. 냉난방기, 굉장히 많은 가전기기들이 렌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관리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따로 관리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용역을 사용하거나 청소나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해서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겠지만 얼마나 어떻게 나가겠어 라는 생각을 보통 하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달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창업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데도 돈 써보고 싶으면 마음껏 써보고 추억을 만드시면 됩니다. 베이비 스튜디오의 창업 추억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능력자라서 무엇이든 성공시킬 수 있으면
실패라는 추억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성공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세 번째, 건물주인데 공실이 너무 신경 쓰여서 구색 맞추기로 오픈해 보고 싶으면 글쎄요. 건물주니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로 즐겁게 사진 생활을 즐기다가 주변인의 많은 추천으로 창업을 고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너 사진 정말 잘 찍는다.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찍은 취미 사진이 어딘가에 입상을 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내가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서 그러면 사진을 업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소한 1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해서 시작하기 힘든 경우, 이런 분들도 절대 창업하면 안 됩니다. 처음 창업 후에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을 버텨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규모에 맞게 1년치의 운영 자금은 무조건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도움은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경우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경우 돈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내 촬영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베이비 스튜디오 특성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베이비 스튜디오 창업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에서 왜 창업을 하면 망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약간 재밌게 표현하긴 했지만 창업을 하면 좋아할 만한 주변인, 창업을 해도 되는 사람, 절대로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 편에는 무료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는 만삭 촬영, 50일 촬영, 가족 촬영, 많은 무료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회가 궁금하시다면 기다려주세요.